지금 한반도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해 보편적 정례 검토를 개최합니다. 유엔은 북한에서 처형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북한은 인권 증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대북 제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선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즐기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정세를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 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실태와 관련해서 보편적 정례 검토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보편적 정례 검토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네.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보편적 정례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인권 검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는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유엔 인권 이사회가 4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제40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정례 인권 검토가 있는데 5월 9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열립니다. 근데 올해 심사에서는 북한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2009년에 1차 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2차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3차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나라가 대상이긴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편적 정례 검토에 앞서서 유엔이 먼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근데 지난 4월 16일 날 그 다음 달 정례 인권 검토를 이제 앞두고 유엔 인권 이사회가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해당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엔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보고서를 취합한 북한 인권 보고서. 이런 거고요. 뭐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취약계층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을 북한 주민들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차별의 원천인 성분제도, 그리고 사형제도, 그리고 고문,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이제 강제 노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유엔이 제출한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 내에는 유엔에 가지고 있던 기존 자료 말고 북한 당국이 이번 심사를 위해서 제출한 보고서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5년 4월 국제인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했다. 2016년 11월에는 인권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권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언급된 내용 중에는 헌법 등을 통해서 이제 생명권, 법원의 독립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아동, 여성, 장애인, 노년층,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에도 힘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포함이 됐는데 국제사회 관심사였던 가장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유엔 보고서에서 지적된 북한 인권 실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이었죠. 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했던 북한 인권 결의안에도 이미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꾸준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북한 당국은 인권 증진이 제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아까 그 내용에 이제 덧붙여서 어떤 내용을 추가했냐면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제재가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정상적인 교역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아동,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시설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적대적인 세력과 일부 서방 국가가 나라 이름을 명기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2014년 보고서 때는 거기다가 미국이라고 나라 이름을 명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런 서방 국가가 압력을 가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 보호 증진 노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결국 대북 제재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게 북한 당국의 주장인 건데요. 그런데 북한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이 사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북한 당국의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정당화되기는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솔직히 정당화되는 수준이 아니고요. 북한 당국의 주장은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주장에 해당될 정도로 비논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치범 수용소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것은 2016년이란 말이죠. 정치범 수용소는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재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재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특히 정치범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수십 년 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문제고요. 또 북한 주민의 굶주림, 대량 아사 문제. 이것도 사실은 제재가 본격화된 것과 전혀 무관하게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상 거의 북한 당국의 거의 강변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제재가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95년, 6년 이때 1년에 50만에서 100만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때 1년에 한 200만 톤 정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그 기념궁전을 무덤으로 만들 때 한 600만 톤 정도의 옥수수를 살 수 있는 8억 9천만 달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0에서 100만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을 사실 기념궁전을 짓는 데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어렵다면 그러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북한 당국의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돈은 대부분 무기 제조라든가 사치품 수입에 써왔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주장은 거의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그럼 제재 때문에 인권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제재의 이유는 명백하거든요. 북한 당국이 핵을 개발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급히 핵을 포기하고 제재를 해제하면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단 말이죠. 북한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그 역시 책임도 북한 당국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북한 당국의 주장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쪼록 이렇게 북한 당국이 인권 유린 실태를 숨기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과연 보편적 정례 검토라는 제도도 북한 인권 실태를 증진하는 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이 2009년부터 이 심사를 받아오고 있는데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촉구 사실 그 이전에는 거의 반응조차 하지 않았어요. 북한 당국은 거의 무대응 무시 전략을 써왔는데 언제부턴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2014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가 채택이 된 이후에는 북한 당국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가를 한다거나 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 방식이 약간 달라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제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촉구를 뭐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개선하는 조치 또는 일부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정치범 수용소를 축소하고 통합한다거나 또는 공개 처형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처형하는 건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또 보위성이라든가 보안성에 고문이라든가 구타를 금지하는 지시가 여러 차례 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종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일단 보여주기식이라 하지만 그런 행동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분명히 압박이 되고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인권 실태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 점차 민감하게 반응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당장은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또는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이 부담을 덜 느끼는 그런 의제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인권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면 그걸 지원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장애인의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장애인들 그 도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 텐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으니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여성차별 문제, 뿌리 깊은 여성차별 문제 같은 경우 남녀 성평등 교육 같은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제안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동의 강제노동 금지 같은 이런 것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문제 이제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 북한 당국도 마지못해 일부는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당면에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대부분의 인권 문제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문제들은 북한의 개인 독재 체제, 극단적인 개인 독재 체제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민주적이고 개혁개방된 사회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해결이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북한의 민주정부가 등장을 하고 또 개혁개방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되고 이렇게 해서 북한 주민의 기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 마련이 돼야만 아마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러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근본적 변화, 다시 말해서 민주화라든가 개혁개방을 지원하고 또는 압박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라든가 또 북한 주민이 우리도 민주화와 개혁개방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외부 정보를 더 많이 넣어준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야죠.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오래전부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요즘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챙겨보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4월 16일자 황해남도에 거주하는 주민하고 저희 데일리 NK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들려준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드라마 안 보는 사람 거의 없다. 10번 보기도 하고 20번도 본다 이런 얘기했고요. 젊은 아이에서부터 늙은이들까지 그분 표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보는데 연령층이 다양한 것 같아요. 밥을 굶으면서까지 드라마를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보는 것은 삼총사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드라마네요. 가을 동화 이건 좀 옛날 거긴 하네요. 그다음에 왕관의 식구들 이런 게 그 동네에서는 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보이부장도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그 한국 드라마 메모리 같은 것 좀 달라 같이 보자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전기가 이제 없다 보니까 큰 건전지를 넣는데 태양판으로 낮에는 그걸로 충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한 북한에서 어떻게 외부 드라마를 보느냐 궁금해하실 텐데 건전지도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태양광판을 이제 많은 주민들이 설치했나 봐요. 그걸로 충전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동맹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바닥에 있는 아이들 손전화를 검사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SD 카드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평안남도 소식통인데요. 왜 갑자기 1박 2일이 안 하느냐 이게 궁금하다. 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1박 2일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정준영 씨 사건을 잘 모르니까 이제 왜 갑자기 중단됐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궁금한 것 같은데 이 역시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이 이렇게 인기를 끌수록 이걸 단속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남한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최근에는 당국의 수법 가운데 같이 보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정보원이어가지고 그걸 네. 그대로 신고해서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엔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같이 잘 안 보려고 하는 누가 정보원인지 경계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단속과 처벌 수위는 한국 드라마 CD라든가 USB를 보는 사람은 좀 다르지만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교화형, 감옥에 가는 거죠. 심한 경우 추방 또는 최고 사형도 하는 사례가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양소에 보내서 이제 6개월에서 1년간 사상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가 몇 가지 이제 최근 사례가 몇 가지 나왔는데 지난해 12월 평양 낙랑구역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녹화물 유포자 1명에게 사형을 판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는 3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1명은 사형, 나머지 2명은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 사형을 판결받은 사람에게 사형 판결 이유는 미제와 남조선 녹화물을 퍼뜨려 공화국의 미풍양속을 해친 죄, 이런 죄로 이제 사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에도 한 건이 보고됐는데요. 해산에서 이번에는 사건이 있었는데 김정숙 예술국장 앞에서 공개 폭로 모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상자 한 17명을 놓고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의 반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봤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는데 17명 가운데에는 14살짜리 중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불순한 녹화물을 퍼뜨려서 공화국의 순수한 미풍양속을 어지럽혔다. 이것이 역시 죄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최근 북한이 대외적으로 정상국가처럼 보이기 위해서 꽤나 애를 쓰는 모습인데 외부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건 결코 정상국가로서의 행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북한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 남한 영상물이 인기라고 하는데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글쎄요, 주민들의 욕구라는 것은 국가가 단속한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숨어서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서 보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외부 드라마 보는 현상을 근절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단속과 처벌을 담당하는 관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급여로 현재 생활이 안 돼요. 3,000원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십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뇌물을 받아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라도 단속의 허점이 대단히 크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단 단속원들의 의지 부족도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이것저것 활동하면서 단속한 그런 USB들을 자기도 보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일부 단속을 하지만 또 건수를 채워야 되니까 하지만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단속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북한 주민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북한 주민도 이걸 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거의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증거로 USB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이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훨씬 강도가 최근 1, 2년 사이에 높아졌는데, 그러나 USB 판매량은 지속 증가한다는 이런 현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부 정보를 차단하면 할수록 바깥 세상이 더 궁금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북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보 자유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편적 정례 검토를 앞둔 북한 인권 실태와 북한 내 한류 열풍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